유대인과 이스라엘 그들의 창조 경제를 엿보다. 누구나 인재다. 부와 삶의 보람은 어디서 올까? 성실성, 근면성, 정직성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창의성 없이는 결코 부를 일굴 수 없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오늘날처럼 정형화된 학교가 없었다. 좋은 스승을 만나 토론과 실습을 통해 개별 지도받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 형태였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는 대량의 정형화된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정해진 커리큘럼에 의해 교육받은 판박이형 인재가 속출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화와 토론이 없는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음으로써 창의성을 갖춘 인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교육 환경에 처해 있다. 창의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족은 단연 유대인이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의 노벨상 점유 비율은 20 내지 30%에 달한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독보적 창의성을 가진 민족이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에 있다고 생각한다. 티쿤 올람 영어로 번역하면 To improve the world. 유대인은 일반적인 성공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한다. 단지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으로는 큰 부를 창출할 수 없고, 좀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세계적인 학자나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대화와 토론의 생활화에 있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부모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문화는 자연스럽게 학교와 사회로 이어져 토론식 교육이 토착화되었다. 어른의 권위로 자녀의 의견을 말도 안 된다며 단번에 찍어 눌러버리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부모나 스승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문화 속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기 어렵다. 창의성은 전교 1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남들과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가로 평가되어진다. 최고의 과학자이자 천재로 인정받는 아인슈타인이지만 4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전응아 소리를 들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성적표를 들고 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걱정할 것 없다. 남들과 같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너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고 한다. 최고의 과학자는 그렇게 탄생하였다. 남과 다름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창의성의 기준이 된다면 서열화 문화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학과에 불문하고 무조건 서울대에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창의성의 말살을 예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세상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유대인은 셀 수 없이 많다. 세상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 상대성 이론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다. 이 중 뉴턴을 제외한 3명이 유대인이며 이들의 가정이 부유했거나 정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자.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인 폴로를 창업한 랄프 로렌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야구선수의 유니폼에서 영감을 얻어 미국인의 생활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는 폴로를 창업하였는데, 페인트공이 어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천부적인 색감을 성공의 요인으로 꼽는다. 1850년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든 골드러시 인파 속에 리바이스 트라우스도 끼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금을 캐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리바이스는 광부들에게 필요한 두껍고 질긴 바지를 만드는 것에 착안하였다. 세계적 청바지 브랜드인 리바이스의 탄생 배경이다. 현대식 브래지어를 만든 윌리엄과 로젠탈 부부가 1923년 최초로 브래지어의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 역시 창조적 사고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허쉬 초콜릿을 만든 밀턴 허쉬는 당시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초콜릿을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대중화된 상품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허쉬는 성공하면 그 결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허쉬 초콜릿 공장이 있는 마을 주민에게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였고, 골프장과 학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대 초반에 학교를 중퇴하고 식품 배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윌리엄 로젠버그는 미국인에게 달콤하고 감각적인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던킨 도넛을 개발하였다. 그 외에도 신선한 우유를 기반으로 하겐다즈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만든 매트스 루빈, 베스킨라빈스의 창업자, 버트 바스킨과 어반 로빈스도 모두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사업이 아닌 재정 분야에서도 발군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미국 경제수장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폴 볼커 3명이 연달아 맡은 바 있고, 정계의 대부 헨리 키신저도 유대인이다. 금융에서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만큼 많은 로스차일드 가문 골드만삭스를 창업한 마르쿠스 골드만, 월가의 대부 조지 소로스, 1942년 보스턴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월가에 뛰어들어 금융시장 관련 데이터 업체인 블룸버거를 창업한 블룸버거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다이먼드, 이즈 퍼레버라는 문구로 유명한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시장의 샛별 레브레비에프, 역시 유대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유대교는 종교적 차원에서도 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천당에 가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하고 선행을 많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 철학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다.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인 국부론을 집필한 아담 스미스, 분석 모델과 수학적인 유추방법을 동원하여 경제학을 과학화시킨 데이비드 리카하도도 유대인이다. 미국 경제학회에서 40세 이하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커 클라크 메달을 받는 사람 중 유대인의 비율은 60%를 상회한다. 폴 사무엘슨, 밀튼 프리드만, 로버트 솔로우, 게리 베커, 조세프 스티글리치 등 경제학계에서 굵직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 존 베이크 클라크 메달과 노벨 경제학상을 동시에 받은 인물이다. 남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유대인에게 IT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구글에서 일하다가 페이스북으로 자리를 옮긴 세릴 샌드버그,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스티브 발머, PC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다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대학 기숙사에서 창업한 마이클 델,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그로브 전 인텔 회장도 모두 유대인이다. 2009년 기준 나스닥에 상장된 IT 관련 이스라엘 기업 수는 63개로 유럽,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나스닥 상장 기업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을 정도로 유대인의 IT 진출은 활발하다. 돈을 많이 벌면 주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주변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선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선으로 대대로 부를 유지한 경주 최부자가 있다. 유대인은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에도 적극적이다. 워렌 버펫은 전 재산의 80 내지 90%를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인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였고, 기부자의 상당수가 유대인이다. 미국의 유명한 부동산업자인 사무엘 르프레이크는 붉은 벽돌의 6층짜리 소형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 뉴욕에만 5만 7천 가구, 뉴욕 외 지역에 3만 가구 등 무려 8만 7천 가구를 사회기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다. 사무엘은 후손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2가지를 강조한다고 한다. 첫째는 정직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유대교의 성경인 토라는 형제 중에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필요한 만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자선은 소득의 5분의 1 혹은 10분의 1로 정함으로써 자신의 주제를 망각한 채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자선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도 하다. 돈을 벌려면 철두철미해야 하고
때로는 차가워야 한다. 돈을 버는 과정으로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함께 봐야 할 일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술하였고 대화식 강의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학생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토론이라는 것이다.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말콤 그레드웰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소통 부족으로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를 말하고 있다. 부기장과 기관사는 착륙의 이상 징후를 알았으나 기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 착륙을 포기하고 제2륙해야 함을 말하지 못한 결과 비행기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에 대한 호기심, 질문과 대화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이다. 이재규 전 대구대학교 총장은 무엇이 당신을 만드는가? 삶을 걸작으로 만든 피트 드리커의 위대한 질문에서 드리커가 남달리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 결과 자신이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며 고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창의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발휘된다. 하워드 슐츠라는 유대인이 경영을 맡으면서 급성장한 스타벅스는 커피 맛으로 승부하지 않고 테이크아웃 문화밖에 없었던 미국 커피숍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한국 진출 시에는 한국에는 없었던 테이크아웃을 도입함으로써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남과는 다른 것으로 승부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유대인의 경제관념을 잘 알 수 있는 13세에 치르는 유대인의 성인식인 바 미츠바에 대해 알아보고 요약을 마치고자 한다. 바 미츠바 행사에는 부모의 지인이 참석하여 성인식을 치르는 당사자를 위하여 200 내지 300불 정도의 부조금을 낸다. 통상 2, 3만 불은 모인다고 하는데 이 돈은 당사자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다고 한다. 13세 때부터 자본시장에 진입하여 경제를 익히는 것이다. 20세쯤 되면 대부분의 유대인은 바미츠바에서 받은 종자돈이 10만 불 이상으로 불어난다고 한다. 이 돈은 유대인 청년들의 창업자금과 자립자금이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서도 자녀를 위하여 이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